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장소 중 하나인 현대미술관 엠플러스를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엠플러스는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에 위치한 현대미술관인데요. 2021년 11월 12일에 개장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현대 시각문화 미술관을 표방하는 이곳은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시각예술, 디자인, 건축, 영상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총 면적은 6만 5천 평방미터로 33개의 갤러리에 17,000 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의 콜렉션은 테이트 모던, 뉴욕 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와 견줄만한 규모와 중요한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엠플러스는 스위스 건축 회사 헤르족 앤디 무론이 설계했습니다. 이 회사는 1978년 자크 헤르조그와 피에르 드 모에롱이 설립했는데요. 2001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 스튜디오입니다. 그들의 대표작으로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 베이징 국립경기장, 버드 네스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 함부르크의 엘프 피라모니, 뉴욕의 56 러나드 스트리트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지으면서 건축의 본질인 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룡반도 지형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주변 지역과 잘 맞는 건물을 짓기로 했죠. 이러한 모습은 테이트 모던과 유니클로 긴자에서도 충분히 보여주었죠. 하지만 헤르조그 드 모에롱에게도 이곳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엠플러스의 부지가 매립지였기 때문이었죠. 또한 1980년대 건설된 공항철도 터널이 지나가는 부지였죠.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터널에 부하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 5곳에 대형 강철 프레임인 메가 트러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터널의 형태를 설계안에 통합시켜 파운드 스페이스라는 독특한 중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하층과 지상층을 넓은 대각선 형태로 연결하며 대규모 특별한 설치 작품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지하 전시 공간은 굉장히 특이한 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엠플러스의 건물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넓은 포디움과 가느다란 타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8m 높이, 측면에서 보면 거꾸로 된 T자 모양을 띱니다. 여기서 포디움은 기둥이나 벽을 지지하는 돌출한 토대 혹은 주춧대를 뜻합니다. 주변부 위에 돌출된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죠. 타워는 짙은 녹색의 유리 세라믹 타일로 덮여 있어 날씨와 빛의 변화를 반영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의 패널 사이로 LED를 넣어 10m 너비의 LED 디스플레이 파사드를 만들었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는 미술관 정보와 컬렉션의 영상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엠플러스 안에서는 격자 창문을 통해 다양한 풍경에 서구룡 반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한된 격자와 갤러리마다 다른 분위기 때문에 바깥을 보는 경험이 매번 다르죠. 다만 서구룡 반도 근처가 지금도 공사 중이다 보니 생각보다 풍경이 멋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라고 할까요? 내부 공간과 디자인을 보죠. 엠플러스 미술관은 현대적 건축 미학이 돋보이는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결한 엠플러스 로고 조명은 미술관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정하죠. 내부 공간은 노출 콘크리트 바닥과 천장에 매달린 돔형 펜던트 조명이 특징인데요. 개방감을 주는 넓은 로비와 철제 난간의 계단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표지판을 통해 메인 홀, 시네마, 무빙 이미지 센터 등 시설 내 다양한 공간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시네마 입구는 미술관이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영상 문화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동선 설계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미술관 내부에는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포데스크와 티켓 판매 카운터에서는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특별 전시회 2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어밍페이 라이프 이즈 아키텍처 특별 전시회가 포함된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커다란 백팩은 작품 보호를 위해 미술관에 들고 갈 수 없는데요. 파운드 스테이지에 짐 보관함에 짐을 맡겨야 합니다. 엠플러스 미술관은 방대하고 다채로운 컬렉션을 자랑하는데요. 미술관은 총 45,000점이 넘는 엠플러스 컬렉션 아카이브와 400점 이상의 엠플러스 도서관 특별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인 현대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했는데요. 엠플러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엠플러스 시그 컬렉션입니다. 이 컬렉션은 세계적인 중국 현대 미술 컬렉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중국 현대 미술에 깊은 열정을 가진 스위스 수집가 울리 시그의 안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시그는 자신이 40년간 모아온 컬렉션 중 1463점을 엠플러스 미술관에 기증하고 추가 47점을 판매, 총 1510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공식적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1972년부터 2012년까지 40년에 걸친 중국 현대 미술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중국 미술사의 중요한 시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그 컬렉션의 특징은 예술의 다양성과 역사적 맥락을 담아냈다는 점인데요. 이 컬렉션은 회화, 판화, 조각부터 퍼포먼스, 사진, 디지털 아트에 이르기까지 중국 현대 미술의 다면적 발전을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문화 대혁명 시기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경제 개혁, 급속한 도시화, 글로벌화 과정을 거치며
보여주며 변화해온 문화적 흐름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명화파와 성좌화파와 같은 초기 지하 예술 운동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꽃피웠던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태동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죠. 시그 컬렉션은 중국 현대 미술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반영하는 주요 작품들을 망라하고 있는데요. 문화 대혁명 시기의 창작 환경을 증언하는 장웨이의 푸스이징 빌딩은 예술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시대의 작품으로서 시그 컬렉션의 초기 작품 중 역사적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 중 하나죠. 또한 중국 현대 미술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팡리준의 1995년 2월, 장샤오강의 혈연, 대가족 17번, 껑지안이의 옷 입기의 5단계 두 시리즈 등은 1990년대 중국 현대 미술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예술적 행위를 담은 왕진의 아이스 96 센트럴과 송동의 호흡 시리즈는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예술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있죠. 초기 지하 예술 운동의 정신을 담은 왕커핑의 주먹과 사슬, 황루이의 원명원, 재탄생과 1976년 4월 5일 등의 작품들은 정치적 저항과 예술적 표현의 경계에서 탄생한 의미 있는 창작물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역사적 증언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엠플러스는 시그 컬렉션을 통해 중국 현대 미술을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 미술관의 시그 컬렉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와 M+ SIG 컬렉션 Another Story와 같은 특별 기획전은 다양한 관점에서 컬렉션의 깊이와 넓이를 조명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시그 컬렉션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영상과 시그 컬렉션을 설명하는 도슨트들의 영상도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전시 활동은 단순히 작품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에게 중국 현대 미술의 복잡한 발전 과정과 사회, 정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대중과 예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현대 미술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거양제라는 체제 안에서 성장한 홍콩의 자유로운 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19년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기 후 M+도 이러한 흐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M+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2019년 이후에 생긴 곳이니까요. 하지만 M+의 방대한 예술적 성취 이면에는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긴장감이 잘 나타난 전시가 제가 홍콩에 방문했을 당시 열리던 이오밍페이의 전시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전시회를 보면서 과거의 홍콩, 지금이 홍콩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전시회 자체는 티켓 가격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이오밍페이는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건축가로 현대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7년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나 상하이에서 성장한 그는 1935년 미국으로 유학하여 MIT와 하버드에서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1948년 뉴욕에서 건축 경력을 시작했으며 1955년에는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1983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죠. 이오밍페이의 건축 철학은 현대성과 전통의 융합에 기반하는데요.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하되 큐비즘적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스타일, 공간과 빛의 조화를 강조하며 구조적 명료성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깔끔한 선, 미니멀한 미학, 기하학적 형태와 투명성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양과 서양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미학 기준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오밍페이는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중요시했는데요. 이는 다양한 예술 형식의 종합을 추구하면서도 건축과 디자인 예술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발터그 로피스의 철학을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터그 로피스는 그의 스승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형태는 의도를 따른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건물의 목적과 의미를 건물 디자인에 담았습니다. 콘크리트, 석재, 유리, 강철 등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연구하고 활용했습니다. 특히 자연광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공간 설계, 개방적이고 공간감 있는 내부 구조는 그의 작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요소이기도 하죠. 앞서 말했듯이 이오밍페이가 설계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1989년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처음에는 논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브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기하학적 형태 사용과 전통과 현대성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홍콩 중국은행 타워, 미국 국립미술관 동관,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이슬람 미술 박물관, 로큰롤 명예의 전당 등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오밍페이의 건축은 모더니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섬세함, 서정성, 아름다움으로 인간미를 더했습니다.
정밀한 기하학적 형태, 단순한 표면, 자연광의 활용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작품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디자인이죠. 그 건물 안에는 정밀한 기하학이 만들어낸 규칙과 질서가 있죠.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죠. 이러한 그의 건축은 서구식 법체계와 자유로운 환경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만들면서 아시아 금융과 문화 허브로 성장한 홍콩과 적지 않게 닮았으니까요. 개관 이후 미술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품들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저명한 중국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Study of Perspective 티안안맨은 친중국 정치인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증오를 퍼뜨린다는 비판을 받아 미술관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고 전시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검열은 2022년 4월에 더욱 가시화되었습니다. 왕신괴이의 뉴 베이징, 저우티에하이의 프레스 컨퍼런스 3, 왕광이의 마오쩌둥 레드 그리드 넘버 2와 같이 천안문 사태나 냉전을 암시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장샤오강이 그린 혈연 대가족은 표면적으로는 가족 사진을 모티브로 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가까이서 보면 사람 얼굴들이 흐릿해집니다. 장샤오강은 이 흐릿함을 통해 경제 성장 중인 중국에서 흩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며 우회적으로 중국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다는 점, 홍콩의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은 검열되어 철거된 왕신괴이와 왕광이 작품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왕광이의 Great Criticism 샤넬은 검열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2020년 도입된 홍콩 국가보안법의 영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홍콩이라고 하면 서구식 법 체계와 자유로운 기업 환경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같은 기본 자유가 급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이를 반대하던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구속되기 시작했죠. 당연히 이러한 분위기는 예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서구룡 문화지구 관리국 이사회 의장 헨리탕은 M+의 개관이 예술적 표현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모든 전시가 국가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결국 M+ 역시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M+는 국제적인 현대 시각문화 미술관으로서의 위치과 중국의 정치적 요구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위치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비평가들은 미술관이 베이징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이 웨이웨이 자신도 미술관이 명백히 검열해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러한 긴장 관계는 홍콩의 문화적 자율성과 중국 정부의 영향력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 예술이 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죠. M+는 예술적 완전성과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문화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는 앞으로도 M+의 전시 프로그램과 컬렉션 관리 전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건축가 이오밍페이의 전시회와 시그 컬렉션을 보면서 과거 자유로운 홍콩이 처한 지금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의 화려한 홍콩, 아시아 금융허브에서 점차 쇠락하는 홍콩, 실제로 많은 홍콩인들이 캐나다와 호주로 이주했고 영미권 빅테크와 금융기업들도 홍콩에서 불확실성을 느끼면서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홍콩은 2년 만에 싱가포르를 제치고 다시 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이 다시 한번 아시아의 금융허브의 위상과 예전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회복할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M+는 이런 면에서 홍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도시의 미술관은 그 도시가 마주한 심리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